사람 마음이란 참 오래 봤다고 해서 꼭 잘 아는 것도 가까이 있다고 해서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쟤를 40년을 알아. 같이 초등학교 다녔고 결혼식에도 갔고 아플 때 간호도 해줬지. 그런 친구와 막상 여행 한번 같이 다녀오고 나서 연락을 끊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다가도 막상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한 자매는 30년 지기 친구와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가 이제는 못 만나겠어 라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여행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 전까지는 거의 매주 만나 수다도 떨고 밥도 같이 먹고 누가 봐도 둘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함께 있는 동안 자꾸 맞춰줘야 하는 자신이 너무 피곤했고 친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예전 같으면 웃어넘길 일이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여행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그 모습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 것뿐입니다. 친구 사이에 함께 있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꼭 함께 사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집에서는 자기 템포대로 움직이고 불편하면 조용히 돌아앉을 수 있고 피곤하면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공간에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하죠. 음식 하나, 잠자리 하나, 걸음 속도 하나까지 서로 맞춰야 하는 시간이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그 순간 평소엔 숨겨졌던 성격, 생활 습관, 감정의 결이 전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행은 그래서 사람을 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험지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한번 살아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살아볼 수는 없으니 짧게라도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행을 가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친하다고 다 괜찮을 거라는 믿음에서 조금은 내려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행은 사람의 좋은 면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 가려졌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건 꼭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아직 보지 못한 면이 남아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여행을 갈 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하며 그럴 수도 있다는 여유를 챙겨야 합니다. 아무리 40년 지기 친구라도 여행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서로의 마음을 꺾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 이유들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활 리듬이 다르면 마음도 금세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친구를 대화의 리듬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맞장구 잘 치는 사람, 내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사람, 감정의 박자가 잘 맞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잘 통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행에서 중요한 건 말의 리듬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밥은 빨리 먹는지 천천히 먹는지, 잠자리가 바뀌면 예민한지 아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하루만 함께 지내도 상대의 피로도를 끌어올리고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한 분은 4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와 1박 2일 바닷가 여행을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기운이 쭉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계획도 철저한 편이었죠. 6시에 일어나 조식 시간을 챙기고 가야 할 명소를 줄줄이 꺼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행만큼은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한 장 읽고 천천히 걸으며 쉬고 싶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친구는 시간이 아까워라고 말했고 본인은 내가 뭘 하러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여행은 예정보다 반나절 일찍 끝이 났고 둘 사이는 몇 달째 연락이 끊긴 채 어색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생활 리듬이 굳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와 그것을 맞춘다는 일이 더더욱 쉽지 않아집니다. 젊었을 땐 조금 불편해도 참아낼 수 있었고, 그래, 뭐 친구니까 하고 넘겼지만, 이제는 자기만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우리가 정말 잘 통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너무 많은 일정을 세우지 않기, 혼자 쉬는 시간을 서로 보장해 주기, 식사나 숙소는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정하기, 이런 작은 조율 하나하나가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말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생활의 박자가 맞아야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 박자가 맞지 않는데 오랜 정이 있다며 무작정 함께 움직이면 그 정조차 금세 무뎌지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더더욱 여행 전에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행 후에도 그 우정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면 마음까지 멀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여행이라는 건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먹고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용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친구끼리 여행을 가면 가장 애매해지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누가 계산을 하고 누가 조금 더 냈는지, 숙소는 얼마짜리를 잡을 건지, 식사는 현지 맛집을 갈지, 그냥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먹을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슬며시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 분은 30년 지기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이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도는 써야지. 본인은 연금으로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입장이었고 가성비 좋은 숙소와 심플한 식사를 원했지만 친구는 기왕이면 좋은 데서 자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계속해서 고급 선택지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 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지 하며 맞춰주었지만 문제는 계산할 때였습니다. 계속 더 좋은 걸 고르던 친구가 계산할 땐 반반 내자고 했고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서운함이 쌓였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친구는 악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은 자신대로 최선을 다해 즐기려 했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었겠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의 차이와 소비에 대한 기준의 차이는 함께 있는 내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여행이 끝난 뒤에도 어색함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며
넘어가지만 마음속에 생긴 작은 불균형은 관계를 지치게 만들고 어느 날 굳이 다시 만나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을 함께 할 때는 미리 이런 감각을 나눠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숙소는 얼마 선에서 정할지, 식비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 큰돈은 돌아가며 내자는 시기, 간단한 룰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경제 상황을 굳이 낱낱이 밝히지는 않더라도 나는 이번 여행에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편하게 다니고 싶어.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차분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은 무조건 맞춰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과 한계를 정확히 전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친구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행을 통해 나는 이 친구와 이런 감각은 다르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그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태도가 없으면 여행에서 드러나는 돈에 대한 미묘한 불편함은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단 이틀 만에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농담처럼 웃고 넘기던 말,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가 낯선 장소, 낯선 환경에서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상황은 즐거움도 크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큽니다. 더운 날씨, 낯선 음식, 계획이 틀어질 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사람은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이 말투나 표정,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투 하나가 때로는 수십 년 우정을 흔들기도 하죠. 너는 왜 이렇게 느려? 그걸 또 먹자고? 돈 몇 푼 아끼려다 시간 다 날리겠다.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친하니까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시당한 듯한 느낌, 존중받지 못한 감정으로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그동안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지도 모를 말이 그날따라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내가 무시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게 곧 관계에 금을 남깁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너의 생각처럼 깊이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정이란 함께 보낸 시간이 쌓인다고 저절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태도에서 서로가 계속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 우정은 오래갑니다. 그러니 여행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습관. 불편한 마음이 생겨도 조금은 쉬어가며 지금 말해봤자 좋은 결과는 없겠구나 싶을 땐 잠깐 침묵하는 지혜.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 하나가 여행을 망치지 않게 해주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분은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와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온 뒤 연락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첫날 저녁에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넌 참 남편한테 잘도 참는다. 그 말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이었지만 본인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과 속으로 사겨온 이야기들이 떠올라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전혀 악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섰고 그 이후로는 예전처럼 서로를 편히 대할 수 없었다고 했죠. 여행 중 말 한마디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깊게 상대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건 우리가 낯선 환경에서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고 또 서로에게 더 기대고 싶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의 무게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친하니까 더 조심해야지라는 마음, 그게 바로 오래가는 우정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친구와 여행 때문에 멀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대치를 낮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행에 대해 오랜만에 떠나는 힐링의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함께 떠나는 사람에게도 그 기대를 그대로 투영하죠. 친하니까 잘 맞겠지. 우린 뭐든지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행은 기대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작은 불편이 더 크게 다가오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마다 상대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서로 불편할 수도 있다. 내가 예상 못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마음을 미리 준비하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한다고 해서 모든 걸 같이 해야 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쉬고. 하지만 모든 일정에서 100%를 같이 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피로가 쌓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카페에서 책을 본다든가 산책을 혼자 한다든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만났을 때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마음도 새롭게 정돈됩니다. 실제로 한 분은 여행을 떠나기 전 아침 산책은 혼자 하고 싶어라는 말을 친구에게 솔직히 전했다고 합니다. 친구도 처음에는 왜 같이 가면 되잖아 하며 서운해했지만 막상 그 시간을 따로 두고 나니 오히려 여행 내내 서로 덜 부딪히고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배려와 친절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하니까 저 정도는 해주겠지.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는 지쳐갑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수고하고 때론 희생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마워. 덕분에 좋았어.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금 이 여행이 우리 우정의 또 다른 챕터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단단한 끈은 크게 베푸는 정성보다 작은 감사를 자주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관계를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잘만 준비하면 오히려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가장 오래 남는 인연은 웃긴 이야기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조용히 걸어준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도 여행 한 번에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대해라. 나이 들수록 우정은 끈끈함이 아니라 간격을 지키는 지혜에서 유지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한계를 존중하며 불편함을 감싸주는 여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된 친구와 더 오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친구와 여행을 가기 전 이 한 문장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 친구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조금 불편해도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마음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함께 다녀온 여행을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인연을 새로 맺는 일이 아니라 이미 맺은 인연을 조금 더 현명하게 지켜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이 깊다고 해서 다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래됐다고 해서 그저 익숙하게만 대하지 않는 것. 그런 태도가 우리를 진짜 성숙한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여행은 우리를 좋은 풍경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무심코 놓쳐왔던 관계의 온도를 확인하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가깝다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깝기에 때로는 떨어져 쉬어야 하고 조용히 바라봐야 하며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여행 중에도 마음이 편하고 돌아와서도 그 인연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친구와의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좋았던 순간 혹은 서운했던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